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과도 멀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단 한 줄로 스쳐 지나가는 서자 왕자 양원군 이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의 삶이 조선 왕실의 빛과 어둠, 욕망과 추문의 모든 얼굴을 담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축소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491년 성종의 말년, 이미 왕실은 균열로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난 아이, 그가 바로 양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형 연산군은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궁중은 사화의 피비린내로 뒤덮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이 어린 왕자는 조용히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던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종이 가장 사랑했던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형제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반정의 폭풍도 살림의 몰락도 왕씨들의 눈물도 모두 그의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45. 그의 인생을 뒤바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묘 근처에서 한국녀를 강제로 데리고 온 추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록의 이름 석자를 새겼고 평온한 듯 보였던 삶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왕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왕자의 몰락과 추문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네 시대를 지나며 끝내 천수를 누린 단 한 왕자였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쳐도 살아남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번성시켜 왕실의 한파를 완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보는 이친 왕자 양원군 이였습니다. 지금부터 성종의 서자로 태어나 60년을 살아간 한 남자의 삶 속에 숨겨진 왕실의 모순, 조선의 그림자, 그리고 인간의 민낯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91년 여름 경복궁 후궁의 처소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숙의 홍씨가 낳은 이 아이는 성종의 16번째 아들이자 서자 중 14번째 아들로 훗날 양원군이라는 봉호를 받게 될 이유였습니다. 양원군의 어머니 숙의 홍씨는 1457년에 태어나 1510년에 세상을 떠난 여인으로 성종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의 신분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아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양원군 외에도 해수공주, 완원군, 회상군, 견성군, 정순옹주,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그리고 정수공주를 두었습니다. 이는 성종의 후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경우로 숙의 홍씨가 오랜 기간 성종의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성종은 조선의 9대 임금으로 예종의 뒤를 이어 1469년에 즉위하여 1494년까지 25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 문물제도를 완성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한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복잡했습니다. 정비인 공해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계비 정현왕후 유씨가 낳은 연산군이 적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 12명의 후궁에게서 무려 16명의 아들과 12명의 딸을 두었으니 양원군은 바로 이 많은 형제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원군이 태어난 1491년은 성종 재위 2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미 성종은 45의 나이였고 척장자인 연산군은 15살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성종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3년 후인 1494년에 그는 38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원군은 아버지 성종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 채 겨우 3살의 나이에 왕자에서 군으로 강등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양원군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양원군의 이복형이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탓에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패비 윤씨로 성종에게 패출된 후 사약을 받고 죽은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훗날 연산군의 관계를 촉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어린 양원군은 궁궐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서자 왕자였기에 정치적 야심을 품을 이유도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 중 일부는 연산군 시대에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완원군은 1509년에 세상을 떠났고 견성군은 1507년에, 회상군은 1512년에 각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연산군의 폭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왕실의 불안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점차 폭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1504년 갑자사화는 그의 관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생모 윤씨의 패출과 사사 사건을 알게 된 연산군은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고 왕실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양원군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1506년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위에 옹립했습니다. 이가 바로 중종입니다. 당시 양원군은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변 속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종은 양원군에게는 이복형이었습니다. 중종의 어머니는 정현왕후 윤씨였고 양원군의 어머니는 수계 홍씨였으니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지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양원군을 포함한 서자 형제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공포 정치를 겪은 후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형제들 간의 화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고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했지만 1519년 기묘사화로 이들이 대거 숙청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양원군은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들의 삶은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척장자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은 항상 정치적 주목을 받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원군처럼 서자이면서 왕위 계승과 거리가 먼 왕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왕실의 일원이라는 명예와 경제적 특권, 그리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무였습니다. 양원군은 중종 제1기간 동안 별다른 정치적 활동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전주이씨 양원군파의 시조가 되었으니 자손을 두어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1517년 그의 정부인인 문천군부인 풍양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씨는 충의위에 증직된 좌찬성 조경의 딸이었습니다. 풍양조씨는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로 양원군의 혼인은 왕실과 사대부 가문 사이의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정부인을 이룬 후 양원군은 계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양근군부인 문화류씨는 사복정에 증직된 우찬성 류종선의 딸로 15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화류씨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두 부인 모두 10년 남짓의 짧은 세월을 양원군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을 고려하면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짧았고 특히 출산과 관련된 위험이 컸던 시대였습니다. 양원군은 척장남인 함령군 이수선을 두었는데 이수선은 1524년에 태어나 1579년까지 살았습니다. 함령군은 두 차례 혼인을 했으며 첫 번째 부인은 파평유씨로 첨지에 증직된 참판유년의 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안동건씨로 감사 건덕여의 딸이었습니다. 파평윤씨와 안동건씨 모두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이는 비록 서자 왕자의 아들이었지만 왕실의 혈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혼처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함령군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조카인 영천군 이정을 양자로 들였는데 이정은 양원군의 형인 경명군의 손자였습니다. 경명군은 1489년에 태어나 1526년에 3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들인 안남군 이수련의 셋째 아들이 바로 영천군 이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실 내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은 혈통을 잇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양원군은 정부인들 외에도 여러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 왕실 남성들에게 첩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오히려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가문의 번창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서자로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서장남 연성부정 이옥정, 서차남 화령군 이옥명, 서삼남 강양수 이옥호였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서녀와 얼려를 두었습니다.
서자는 양민 출신 첩의 자녀를, 얼자는 노비 출신 첩의 자녀를 의미했습니다. 이들 서자녀들도 각각 혼인하여 자손을 두었으니 양원군의 후손은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중종시대의 양원군은 왕실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왕자들에게는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었고 정기적인 녹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력은 없었고 왕과 조정의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한양의 왕실 저택에서 살면서 때때로 종묘 제사나 왕실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의 공적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거나 서예나 글씨 등 양반 사대부들이 즐기던 문화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원군의 생애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건은 1535년에 일어났습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이해 양원군은 종묘 근처의 본가에 들렀다가 궁궐로 돌아가려던 나인 한 명을 강제로 범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535년은 중종 30년으로 중종의 치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기묘사와의 참극이 있은 지 16년이 지났고 중종은 50살에 가까운 나이로 원숙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원군은 이때 45살로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권력의 특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궁중 나인은 왕실에 소속된 여성으로 왕과 왕실의 허락 없이 함부로 범하거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나인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평생을 왕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궁궐 안에서 일정한 서열과 체계 속에 있었고 왕실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나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더욱이 양원군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강제로 범한 것, 즉 강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강간은 엄중한 범죄였습니다. 일반 백성이 강간죄를 저지르면 교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궁중나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왕실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양원군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첩으로 삼았는데 이는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는 즉각 양원군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헌부는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하는 기관이었고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잘못을 논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조선 왕조의 언론기관이자 감찰기관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관이 모두 나서서 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헌부와 사관원의 상소를 보면 그들은 양원군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궁중나인을 강제로 범한 것은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백성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양원군을 엄벌에 처하여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양원군의 자기를 박탈하고 유배를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양원군에게 큰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직만 시켰을 뿐입니다. 파직이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벌로 당시 양원군이 어떤 관직을 맡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명예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종이 양원군에게 직첩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첩이란 관직 임명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상 처벌을 취소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종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양원군은 중종의 동복 동생은 아니었지만 같은 아버지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혈육에 대한 정리는 매우 중요했고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왕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왕실의 위신을 더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양원군은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서자 왕자였기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 계승 서열에 가까운 인물이었다면 정치적 반대파들이 이 사건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원군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기에 그의 비행이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인 나인의 신분과 입장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 특히 궁중 여성의 목소리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호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고 사건은 주로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료들에 의해 다뤄졌습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왕실의 기강과 법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중종 자신도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즉위한 왕으로 항상 신하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살인파와 홍구파 사이의 갈등, 왕권과 신권의 균형 등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왕자 한 명의 비행 문제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양원군의 인품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궁중 나인을 강제로 범한 행위는 당시의 윤리와 법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첩으로 삼았다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왕실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조선시대 왕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이념과 도덕을 강조했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권력과 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사형이나 유배형을 받았을 범죄를 왕자는 단지 파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535년의 추문 이후 양원군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중종시대를 조용히 보냈고 1544년 중종이 승하한 후에는 인종과 명종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인종은 중종의 척장자로 1544년에 즉위했지만 재위 8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종의 둘째 아들인 명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명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명종의 즉위와 함께 조선은 또 한 번의 격동기를 맞이했습니다. 명종이 어렸기에 그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양원군은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권력 투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51년 명종 6년에 양원군은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형들 중 일부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양원군은 비교적 천수를 누렸습니다. 바로 위 형인 운천군 이인이 1524년에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경명군 이침이 1526년에 38의 나이로 죽었으며 완원군 이수가 1509년에 29의 나이로 견성군 이돈이 1507년에 26의 나이로 각각 요절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원군은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양원군의 바로 위 형인 이강군 이외는 양원군보다 한 해 더 살았습니다. 이강군은 1488년에 태어나 1552년까지 살았으니 6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계 홍씨의 아들들 중 이 두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정치적 야심 없이 조용히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원군이 세상을 떠난 후 그에게는 정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시호란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길어붙이는 이름인데 정해는 정직하고 은혜로웠다는 의미입니다. 1535년의 추문을 생각하면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시호이지만 이는 왕실의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원군의 무덤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폭정동 산 2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서울 근교의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곳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 밖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왕자의 무덤이지만 능이 아닌 묘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양원군이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만을 능이라고 불렀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무덤은 원, 그 외 왕족의 무덤은 묘라고 불렀습니다. 양원군의 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보수되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양원군의 후손들이 묘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양원군의 후손들은 전주 이씨 양원군파를 이루어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양원군의 직계 후손은 척장남인 함령군 이수선의 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함령군은 생물학적 아들이 없어 조카인 영천군 이정을 양자로 들였는데 이정은 양원군의 형인 경명군의 손자이자 안남군 이수련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자 입적은 조선시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유교 문화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조카나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 통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양원군의 서자들도 각각 자손을 두어 번창했습니다. 특히 서차남인 화령군 이용명의 후손들은 여러 대에 걸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화령군은 1538년에 태어나 참판 김강진의 딸과 혼인했으며 여러 첩을 두어 무창군 이효생, 익창부수 이충생, 평창군 이만수 등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군이나 부수 등의 자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서자의 후손이었지만 왕실의 후예로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양원군의 서녀들과 얼려들도 대부분 양반 사대부 집안으로 출가했습니다. 서장녀는 현령 이완에게 시집갔고 서차녀 이명복은 군수 김복희에게 시집갔으며 서삼녀 이말종은 봉사 윤왕에게 시집갔습니다. 얼장녀는 찰방 오순경에게, 얼차녀는 참봉 이대윤에게, 얼삼녀는 현감 신현에게, 얼사녀 이춘종은 현감 양원에게, 얼오녀는 봉사 황수천에게 각각 시집갔습니다. 이들의 외손들도 대부분 관직을 받아 양반으로 살았으니 양원군의 영향력이 여러 가문으로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원군 이의 삶은 조선시대 왕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났지만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서자였기에 정치적 야심을 품을 수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 중종반정, 사화의 피바람 등 격동의 시대를 목격했지만 역사의 주역이 아닌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완전히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535년의 추문 사건은 왕자의 신분으로도 윤리와 법도를 어기면 역사에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왕실의 비호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비행은 실록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이는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동시에 양원군의 삶은 조선 왕실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신분 구조를 반영합니다. 척자와 서자, 정실과 첩의 자녀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가 있었고 이는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양원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지만 서자였기에 척자인 연산군이나 중종과는 다른 삶의 궤적을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위에 대한 야심도 정치적 영향력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원군은 자손을 번창시켜 전주 이씨 양원군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왕실의 혈통을 이어 하나의 파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양원군의 존재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원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한 왕자의 이야기를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왕실의 위계,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왕과 영웅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양원군 같은 평범하지도 않은 왕실의 한 구성원의 삶도 역사의 일부이며 그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산자락에 조용히 자리한 양원군의 묘는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그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했지만 평탄하지 않았던 한 왕자의 삶,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왕실의 혈통을 이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양원군이 1491년에서 1551년까지 60해를 살다 간 조선의 왕자.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